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을 제가 과거에 한국전력 6개월 전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현 시장의 최고의 방어주다. 1분기에 당시에 1분기였거든요. 1분기에 상상 못할 이익이 온다. 부채 비율이 이제 낮아질 것이다. 목표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전력 소비도 증가되면서 호재가 연이어서 되게 되고 있다. 그리고 원전 가동 상향의 축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불과 6개월 전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좀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 가지고 아마 6개월 전이면 이 원택보다 더 빠르게 한국전력을 추가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맘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마 당시에 그 이후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한국전력이 시총이 높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근데 그게 벌써 80%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4월 8일 최초로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 전에도 한전기술하고 한국전력이랑 같이 여러 번 촬영을 좀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2년 전에도 브리핑을 드렸었네요. 4월이니까 4월 10일 이날이었죠. 이날. 시총이 워낙 커가지고 당시에 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약간 그런 측면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93%가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아쉽진 않은 게 뭐 93%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192%, 104%.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우리 영상 하단 댓글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께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라고, 그리고 꾸준히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러 들어오시라고 무료로 열어놓았습니다. 5월부터 어느덧 100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우리 계좌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종목으로 해지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잠깐 옆으로 좀 세다 보면, 세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A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20%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B 종목, 제가 이렇게 장기 종목들 포트폴리오 추가해드리고 공부방에서도 무료 종목들 막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20%가 됐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20만 원이에요. 우리가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게 포트폴리오 매매인 거거든요. 해지 전략이라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플러스 2%, 20%, 그러면 2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같이 정리하게 되면 리스크,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상쇄시킨다. 이게 해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금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 손실을 보지 않았다. 물론 이제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손실을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투자 리스크는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죠. 이 원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그것조차가 이미 돈을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를 완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리스크를 이렇게 상쇄시킴으로써 그 다음 기회를, 안전성을 찾는 거죠.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투자. 그게 바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서 우리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공략주를 체크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물론 한국전력이 제가 추천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외국인의 폭풍 매수에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과연 진짜 8년 만에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사실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칭찬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 바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 건데, 과거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라는 거는 원전 그리고 화력 발전, 말 그대로 사실 생산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산을 하냐? 생산된 거를 구매해가지고 송전을 하고 변전을 하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중간 중매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도매상,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화력은 한국전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스가 안 나오죠.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 유의미한 정도 수준인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을 해와가지고 LNG 가스를 수입해 와서
석유를 수입해 와서 기업들이 수입을 해오죠. 그럼 이거를 내가 화력 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이 석유 기업 바로 옆에다가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거를 공급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거는 국가 단위로, 그리고 민간 사업자한테 열려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주로 열려 있는데 그게 한국전력이에요. 보통 이제 한국전력이 화력을, 가스를, 석유를 수입해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운용을 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게 민간 사업자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한국전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LNG가, 이 석유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력발전을 하기 위한 전력의 생산을 하는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1리터당 1200원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00원을, 1,800원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비단 가스 가격 때문에 이 가격들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율, 달러로 구매해가지고 석유를 구매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환율로 인해서 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달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 코비드 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했던 시격, 그 당시에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전하고 화력, 당시에는 또 친원전이 아니라 탈원전 시기였어요. 원전 가동을 거의 줄이고 있었던 실정이라서 원전이 에너지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화력입니다. 화력이 보통 석탄 같은 것들도 환경 규제 때문에 좀 어렵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LNG, 가스를 가지고 가스 터빈을 운용을 해요. 이것도 생산 단가가 높진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게 돼 있는 상태에서 원전 운용도 줄고 화력도, 석탄도 환경 규제가 극심해지면서 생산을 줄어들게 되고, LNG였는데 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달러도 계속 올라갔었고,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서 전력을 생산을 한 다음에 발전을 했죠. 그리고 변전을 하고 통전을 하고 변압을 하고, 그리고 소비처, 가정이나 공장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 단가랑 이 운영 단가랑 그리고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 우리 기업 전기랑 가정용 전기랑 가격이 다르죠. 판매 가격이 맞질 않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많이 올랐죠. 전력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LNG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생산 단가도, 원전도 가동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판매 가격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있고, 이거 유통, 운영비, 인건비, 기자재비 이렇게 등등등 들어가고, 이게 마진이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이어서 마진이 적자를 초과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원자재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마진이 늘어나게 되죠.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워서 회사채도 발행하고 대출도 받고 막 그렇게 정부 지원도 받고 부채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이익이 나니까 이제 이걸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이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 이게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고 매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자 산업이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혈세 낭비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은 민간 사업자한테 넘어가게 되고, 민간 산업자들이 마진을 내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안전성이 증가되게 되죠. 그리고 이익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이익이 많이 남다 보니까 비난을 받게 되죠. 공기관 규제에 이익을 탐욕에 눈 멀었다, 이익을 추구한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익이 남아야 투자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그만큼 전력도 늘리고 늘린 만큼 가격도 낮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전력 소비도, 주식에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이 전기차 충전과 더불어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게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그만큼 영업이익도 증가돼요.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났었다가 8조 3천억 원, 13조 9천억 원, 16조 17조, 당기 순이익도 8조 9조, 엄청난 수준이죠. 자, 이러다가 부채 금방 탕감 금방 하겠어요. 부채 금방 갚겠어요. 자, 부채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태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탕감이 들어가는 게 2025년 이후부터 쭉 탕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적자였다가 우리가 주당 순이익은 시순이익,
여기에서 주식 수를 나누게 되면은 EPS 1주당 얼마가 남느냐, 1주당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에 단기 순위 이걸 대입하니까 1주당 이익이 나오게 돼요. 그럼 EPS를 또 주가에다가 EPS를 나누게 되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얼마야, PER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주가가 더 비싸냐, 기업 가치가 더 비싸냐. 기업 가치가 더 높으면 주가가 저평가란 얘기고, 주가가 더 높으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높다, 기업 가치가 낮다는 얘기고, 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00원을 보고 있네요. 2027년도에 16,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4,000원, 16,000원 얼마입니까? PER이 2배?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무려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배? 지금 불과 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44,000원이죠.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현재 PER을 측정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EPS가 5,439원. 8배 수준. 8배. 10배도 되지가 않는다?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저평가가 8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8배입니다. 44,000원 수준에서 올해 전망이 12,000원이에요. 올해 12,000원. 그러면은 PER 3배? 야,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다. 대신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부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라는 게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 이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투자 가치가 100억인데, 자산이 100억인데 80억이 부채네. 그럼 자본이 20억이죠. 그럼 20억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남냐? 이게 중요한 거고, 80억. 그러니까 100억 대비해서 이익이 남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점점 줄어들어야 재무 안전성이 뛰어나진다. 그건 이제 PBR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 가격 대비,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랑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 이거를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부채는 자본은 아닙니다. 자본은 내가 가진 현금, 부채는 내가 빌린, 자본이 100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50억이에요. 그럼 자산이 1,050억이 되는 거고, 자본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 5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산에 주식수를 대입을 해보니까 1주당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1주당 순자산이 얼마냐, 순자산이 얼마냐, 그리고 이 자본의 주식수를 빼보니까 1주당 순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굉장히 저평가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편의상 자산으로, 자본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62,000원이에요. 62,000원. 근데 지금 44,000원이에요. 부채 탐감하고 나면은 자산은 쭉 늘어날 겁니다. 10만 원대까지. 자,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확연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최대 실적에서 갱신이 된다. 매출이 21조 9천억 원, 27조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원, 2분기에 2조 1천억 원, 이게 5조로 갑자기 뛰어납니다. 당기순이익이 2배가 증가돼요. 2배 이상이 증가되죠. 그럼 지금 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주가 대비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주가가 더 높습니까? 저울이 이렇게 치면은, 저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치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습니까? 주가가 더 낮은 거고 가치가 더 높게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주가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이게 물론 부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채라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탕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본래에 대한 가치로 회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관심 종목에 한국전력을 추가하고 싶긴 합니다. 추가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지금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 넣으면 또 후회될 것 같기도 하고, 넣으면 또 나중에 이게 저 혼자 매매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넣게 되면은 여차할 때 출렁거리면 바로 손실이 되는 거라서 이거를 좀 추가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면 아마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공부방에 나간 종목이 바로 원전 기업입니다. 원전. 그럼 국내 정부에서는 원전이 친원전을 진행을 할 거냐, 여차하면 탈원전도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체코 원전은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한 거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을 수는 없고, 이 계약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랑 접점이 생긴 거죠. 수출을 할게 웨스팅하우스랑 협의를 한 거죠. 이 웨스팅하우스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 한국아 너네 웨스팅하우스랑 합작해서 해가지고 미국에 우리 AMR하고 미군 전기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니네가 알다시피 원전
설계 기업이잖아. 주기기를 설계하는 기업이잖아. 근데 이거를 시공을 하고 원전을 시공 설계라고 하죠. 설치를 하는 거. 시공 설계 조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니네 팀 코리아더라. 우리 미국으로 와서 너네 합작회사 세워가지고 팀 코리아 니네는 시공 설계 인력들 그런 것들 다 해주고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팀 코리아의 수장이 누구예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그러면은 한수원과 한국전력 뭐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연관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전 기업들 주가가 거래량 폭발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 장기 평선에 지지받는 지금 이 구간에 공부방에 나갔습니다. 등하고 나면은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그때는 이미 늦으셨겠죠. 우리 영상 하단 댓글 링크 나와 있는데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공부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독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만 작성을 해주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부방에도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갑니다. 10월 14일이죠. 10월 14일 이날 하고 75,300원일 때 93,000원까지 상승했어요. 단기적으로 2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내가 손실 중인 종목 한국전력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손실 중인 종목이 있으시면 그 손실 중인 종목이 마이너스 20%면 이런 종목 한 방이면 마이너스 20%가 플러스 같이 정리할 수 있죠. 한국전력은 가지고 계시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구독만 눌러주시라고 또 브리핑 드릴 테니까 시청하러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기 종목,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요. 여기 한전기술도 있고 69%, 62%, 뭐 50%, 49%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쭉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업로드가 진행이 되면은 링크가 생기게 되겠죠. 이 링크 같이 공부방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비록 지금 한국전력이 많이 상승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목표 주가가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대답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기도 하고 조금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매물대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게 적정 주가는 아니거든요. 장기 모멘텀이 있고 충분히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어요. 하지만 내일 당장 조정이 나오지 말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항상 조정을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 이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반드시 수급에 의해서도 조정을 받기도 하고 시장에 의해서도 조정을 받는데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으면 조정 이후에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종목들을 추가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떨어지길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조금 난처합니다. 다만 지금 차익 실현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 조정 이후에 제가 다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선을 일단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시기적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가면은 42,500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4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추세적인 부분들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같이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